2024년 연봉 협상에 성공한 윤 대리. 작년보다 분명 몇백만 원이 올랐는데 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까요? 연봉은 올랐는데 왜 내 지갑은 더 얇아지는 걸까? 많은 직장인들이 매달 급여 명세서를 받아들고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기대했던 연봉, 즉 명목 연봉은 분명 우상향하는데 실제 내 손에 쥐어지는 돈, 실수령액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 대체 내 돈은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 범인은 바로 급여 명세서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네 줄의 항목, 바로 4대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확히 무엇이고 왜 내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네 가지 항목은 합산하면 총급여의 약 9%에 달하는 금액을 매달 자동으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그 이유도 기준도 변화도 모른 채 그저 자동 납부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 9%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나요?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4대 보험료로 매달 약 28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돈은 1년이 지나면 무려 338만 원이라는 거금이 됩니다. 이는 월급 한 달치를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죠. 매달 소리 없이 빠져나가던 돈이 모여 1년에 한 달치 월급을 증발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경기도 부천에 사는 직장인 강 씨는 지난 5년간의 급여 명세서를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목 연봉은 5년간 32%가 올랐는데 4대 보험 공제액은 무려 38%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오른 기쁨은 표면적인 것이었고 그 뒤에는 4대 보험이라는 숨겨진 함정이 있었던 거죠. 연봉 상승분보다 공제 증가분이 더 빠르게 뛰어오르며 실수령액 증가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봉이 올라도 체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4대 보험은 우리 월급을 갉아먹기만 하는 나쁜 도둑일까요? 사실 4대 보험은 우리 삶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지탱하는 4개의 의무적인 기둥과도 같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나를 위한 미래 저축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하는 의료비 방어막이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짝꿍으로 나이가 들어 노인성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직 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낙하산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최소한의 안전망인 셈입니다. 게다가 이 부담을 우리 혼자 지는 것도 아닙니다. 4대 보험은 정확히 반반이라는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총 9% 중 근로자가 4.5%, 회사가 4.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총 7.09% 중 절반인 3.54%를 회사가 내줍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죠. 즉, 내가 내는 만큼 회사도 나를 위해 같은 금액을 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동전을 밀어올리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 톱니바퀴를 돌리는 힘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4대 보험료율 인상의 진원지는 바로 거대한 인구 구조와 의료비의 압력입니다. 국민연금은 돈을 받는 수급자는 폭증하는데 돈을 내는 납부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우려가 계속해서 요율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죠. 건강보험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 필연적인 구조입니다. 마치 시소처럼 늘어나는 노년층을 소수의 젊은 세대가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기 다른 파도를 타고 우리 지갑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요는 고령 사회 심화로 인해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파도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있어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반면 고용보험은 실업률과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나면 요율 인상 논의가 즉각적으로 점화됩니다. 마치 언제 솟구치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것과 같죠. 결론적으로 이 근본 원인이 변하지 않는 한 4대 보험료율의 우상향은 불가피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는 구조적인 우상향 트렌드를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율 인상을 혹시나 하는 변수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상수로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작은 요율 변화가 만드는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율이 0.17%p 인상되면
월급 300만 원 기준 월 부담액은 고작 5천 원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작은 눈덩이는 1년이면 6만 원이 되고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의 인상이 동시에 겹친다면 지난 5년간의 누적 합산 시 매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마치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타격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는 연봉 협상 시 수면 위에 드러난 명목 연봉, 즉 계약서상의 숫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실제 공제액과 실수령액, 즉 통장에 찍히는 진짜 숫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얼마를 버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지키는가가 핵심입니다. 이제 자동화된 무지에서 벗어나 내 돈의 행방을 좇아야 할 시간입니다. 매달 20만 원 이상 빠져나가는 돈의 구조를 모르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모르던 돈을 아는 돈, 즉 통제 가능한 자산으로 바꾸는 재무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제도를 해체하고 내 지갑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지갑을 지킬 방어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한선과 정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소득월액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일정 급여를 넘어서면 보험료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구간이죠. 고소득자에게는 일종의 보호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료 정산 구조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입니다. 만약 올해 중간에 연봉이 올랐다면 회사는 오른 소득에 대한 건보료 인상분을 다음해 4월에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4월의 건보료 폭탄이죠. 이 원리를 안다면 연봉 인상 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엔잡러와 퇴직자에게도 4대 보험 활용 매뉴얼은 필수입니다. 직장 외 소득, 즉 부업이나 임대, 투자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지역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또한 퇴직 후 이직 공백기에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부를 이어가 노후 수령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조를 읽는 자가 실수령액을 통제하고 재무적 안정을 얻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 피할 수 없다면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구조를 알면 숫자를 예측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해지면 재정 계획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무력하게 통장만 바라보던 태도에서 벗어나 내 급여 명세서를 완벽히 통제하는 감각. 그것이 바로 진짜 재정적 주도권을 찾고 재무적 안정의 항해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